오늘은 독특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한 감독 팀 버튼 감독의 영화들로 줄줄이 무비인을 꾸며볼 예정입니다. 일약 스타 감독으로 만들게 해준 비틀주스. 비틀주스. 비를 주스라 그래야 되나요? 비틀주스. 아 예. 발음 좋으신데요. 그렇죠. 성우니까. 네. 그거랑 상관없던데. 그러고 이제 조니 뎁과 처음으로 작업하게 된 가위손. 그러고 가족 영화이기도 한 빅피쉬.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잔혹한 뮤지컬 영화인 스위니 토드.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렇게 6편의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6편이나 다뤄야 너무 힘들었어요, 되는군요. 진짜. 네, 진짜. 아니 영화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녹음할 시간이 이게 지금 평일 저녁이어가지고 마땅치가 않은데 빨리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팀 버튼 감독은 어떤 사람이죠, 준호 씨? 네, 티머시 월터 버튼. 국적은 미국 국적이고요. 58년 8월 25일생이에요. 만 59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 출생을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버뱅크라는 지역이 디즈니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가 또 날씨가 좋잖아요. 버뱅크에서 촬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촬영들이 이쪽에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트루먼 쇼에서도 그 트루먼이 있는 곳이 버뱅크의 스튜디오가 네. 있는 거죠. 그렇구나. 학력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고 직업은 뭐 아시다시피 영화 감독, 영화 프로듀서, 각본과 아티스트죠. 네. 예술가고 활동은 1982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제 세 번째 헬레나 보넴 카터를 만나다가 2014년도에 이혼을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돼 혼인 있나요?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냥 네.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였군요. 지금 헤어진 거예요, 그럼? 예, 헤어진 상태고요. 두 아이고.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네. 둘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고요. 그렇군요. 보넨 카터가 난임이어가지고 굉장히 네. 아이 갖기 힘들었다고 해요. 58년 개띠시네요. 그러네요. 저희 엄마랑 동갑이신데. 그리고 필모그래피는 1982년도 빈센트를 각본과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냥 대표작만. 대표작만 하자면은 피위의 대모험, 비틀주스, 배트맨 리턴스 가위손, 크리스마스 악몽, 에드우드, 그다음에 뭐 화성 침공, 뭐 슬리피 할로우, 혹성 탈출, 빅피쉬,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위니 토드, 유령 신부, 이상한 나라 앨리스, 뭐 다크 섀도우, 프랭켄 위니, 진짜 뭐, 많네요. 링컨? 링컨 뱀파이어 뱀파이어 헌터. 헌터. 이거는 이건 제작이니까. 음. 뭐 그리고 빅 아이즈, 뭐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거울나라 앨리스 이것도 정도? 제작이요. 제작만 했구나.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라고 하기에도 이게 너무 많아요. 네. 많아요. 기본적으로 대표작들이. 필모가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를 넘나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감독은 맞아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상 이력은 1988년도 제14회 세턴 어워즈 최우수 호러 스릴러 상을 탔고요. 그다음에 뭐 세턴 어워즈에서 계속 상을 타네요. 네. 17회도 타고 판타지 영화상을 타고 그다음에 금자 형장 10대 외국어 영화상도 타고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도 탔고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3대 그런데요? 영화제에서 평생 공로상을 탔네요. 근데 아카데미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아카데미는 아직 안 타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네요. 그냥 감독으로서 탈 수 있는 것들에서는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아카데미에서 탈 만한 영화를 찍지는 안 않았죠. 했죠. 그러니까 네. 그쪽의 취향으로 아카데미 찍은 거예요. 코드가 아니죠, 사실. 오히려 미국 백인 영화제 주류 코드는 아니고. 영화제 쪽은 좀 다양성이라든가 네. 독특함을 살려가지고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세턴 어워즈에서 상을 여러 번 탄 이유가 세턴 어워즈에 딱 맞는 그쵸. 종류의 그런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뭐 썬댄스 영화제에서 또 상 탈 것 같지 않잖아요. 이분의 그렇죠. 영화가 딱 세턴 어워즈 네. 딸 것 같은데 음. 탔고요. 그리고 프랑스 예술 문학 훈장도 받았고 뭐 암스테르담 판타스틱 영화제 공로상, 뭐 골든 글러브 시상식 뮤지컬 코미디 부분의 작품상도 타고 뭐 도쿄 국제 영화제에서 사무라이상도 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위니 토드가 코미디 뮤지컬 코미디. 그러니까 뮤지컬 코미디가 아니라 뮤지컬과 코미디 아하 음. 그렇군요.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좀 약간 뭐랄까 히키코모리 느낌이 좀 강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좀 이따 뭐 가위손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 가위손의 배경도 뭐 써니 캘리포니아의 딱 중산층 집에 아웃사이더가 한 명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전적인 영화 같기도 하고 뭐 음.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많이 찍었죠. 근데 뭐 영화 감독이라면은 자기의 유년 시절에
공상이나 아니면은 그때 보냈던 생활에서 받은 느낌을 영화에 많이 투영을 하는데 이분은 모든 작품에 그게 다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미술로 음. 그게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칼 아츠를 네. 대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여기가 월트 디즈니와 굉장히 연관성이 네, 그래서 강한 칼 학교라고 아츠에서 하세요. 네. 배운 사람들이 보통 월트 디즈니에서 일하다가 픽사로 빠지거나 그래서 픽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근데 솔직히 디즈니 코드랑 굉장히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데뷔를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아.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쵸. 그래서 데뷔를 한창 못하다가 그래서 빈센트로 아마 복수에 성공을 했다. 음. 아 잠깐 아닌가? 아닐 수도 있네요. 갑자기 순간 헷갈려서 픽사 수장이랑 픽사 수장도 그렇게 카라치에서 아. 하다가 데뷔를 안 시켜줘갖고 땅굴에서 빵 터뜨렸는데 그걸 헷갈렸나? 뭐 아무튼 관심 있는 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네. 좋습니다. 팀 버튼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다들? 음침하고 음. 뭔가 영화에서도 항상 그런 게 나오는데 건물의 문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찌그러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그-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종류의 인테리어가 나올 것 같은 영화 뭔가 약간 뒤틀려 있고 딱 생김새도 뒤틀려 있잖아요. 뭔가 수염도 나고 좀 머리도. 기괴해요. 근데 그게 공포스럽지 않고 약간 B급 유머라고 해야 되나? 좀 그쵸, 코믹하기도 그쵸. 하고요. 네. 네, 코믹한 요소도 다분히 들어 있는데, 그러고 아웃사이더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영화 전반에 음. 아웃사이더의 적응기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건 가위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앨리스도 그렇고. 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요. 뭐, 크리스마스의 악몽에서도 그 주인공이 아웃사이더죠. 음. 산타한테 적응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한번 왔다 가셨더라고요. 음. 찾아보니까. 그게 온 게 서울 페레그린. 페레그린 때문에. 페레그린. 아, 그게 아니라 그 서울 미술관인가? 그 거의 덕숭 뒤쪽에 있는 맞아요. 네, 네. 거기에서 2013년쯤에 13년도 전시했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맞아요. 왔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와서 관광시장에서 네. 빈대떡 드시고 사인해 놓고 벽에다 사인해 놓고 가셨다. 그림 그리고. 아, 저도 그 진짜? 미술관 갔었는데 음. 그때 찍은 기념 사진이 제 인생샷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인생샷 정도나 돼요? 네, 그때 그래요? 찍은 게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 제가 가장 예쁠 때 찍었던 사진. 지금은 안 예쁘고. 지금은 수염이 많이 나가지고. 네. 저는 팀버튼 하면 생각나는 게 한 2년인가 3년 전에 팀버튼이랑 같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한 데니 엘프만 그 음악 감독이 네. 내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내 안에 있었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제 주로 팀버튼 감독과 같이 협업한 작품들의 주제곡들을 라이브로 하고 뒤에 백에 그 LED가 깔리잖아요. 네. LED에 그 팀버튼의 드로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평소에 제가 이제 뭐 음악회를 간다, 콘서트를 간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 친구도 약간 영상과 그림을 만지는 친구다 보니까 그거 나왔다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았겠다고. 딴 거는 안 부러운데 팀버튼의 드로잉을 보는 거는 진짜 어디서도 그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저는 봤었는데 그때 전시. 거기 전시에 네. 있을 때는 초기작이랑 엄청 했었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를 잘 기억했을 텐데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렸구나. 네, 하고 저도 넘어간 게. 그때 가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끝냈던. 역시 이상한 놈이구나. 이러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화 네. 비틀주스 비틀주스.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네, 비틀주스 1988년도작이고요. 장르는 판타지, 코미디, 공포네요.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러닝타임은 192분이요. 92분이고 1시간 반 약간 정도 더 된다고 보면 되네요. 1시간 반 정도. 네. 그리고 전체 관람가 해외는 PG. 아니 이게 전체 관람가가 되나요? 전체 좀 약간 12세 관람가 정도의 느낌이긴 네, 저도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감독은 팀 버튼이고 원하는 마이클 맥도웰, 레리 윌슨, 각본도 마이클 맥도웰, 워렌 스카런이 있었고요. 제작은 마이클 벤더, 레리 윌슨, 리처드 하시모토 일본 양반이 있었네요. 촬영은 토마스 이 에커먼이 했고 알렉 볼드윈이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보면서 누구야? 저는 알렉 볼드윈을 예전에
무슨 히어로 영화도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잘생긴 사람이라고 봤는데 어느 순간 뚱뚱해져서 맞아요. 여기 트럼프 역할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지가 많이 바뀌셨죠. 네. 네. 그리고 지나 데이비스 여전사였죠 옛날에. 네. 그리고 제프리 존스도 나오고 캐서린 오하라, 위노라 라이더, 실비아 시드니, 마이클 키튼이 나중에 배트맨을 하게 네. 됩니다. 네. 비틀주스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버트 골렛 뭐 뒤에 분들은 뭐 어차피 모를 테니까 네.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제프리 존스가 네. 네.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나온 배우더라고요. 아, 그래요? 찾아보니까 거기서 아. 황제 역할로 나왔었어요. 네, 저도 그래 그거 어디서 보았네요. 낯이 되게 익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배우더라고요. 캐서린 오하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어머니 역으로 많이 그렇죠. 기억이 남죠. 음. 나홀로 집에서 맨날 케빈. 연말마다 케빈 이걸로 많이 나왔고 네. 수상은 1989년도 제23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을 나무주연상을 마이클 키튼이 했어요. 사실 마이클 키튼이 코미디 배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초창기에. 네, 초창기에. 아니, 원래 스탠딩업 코미디를 많이 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런 코미디 배우였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코미디죠. 이 코미디 영화에서 아주 재밌는 익살스럽고 무서운 캐릭터를 맡았고 비틀주스라는 네. 나무주연상을 탔고요. 1989년도 제6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어요. 분장상으로. 뭐 분장으로 수상을 하긴 했는데 그럼 뭐 분장상도 근데 분장상? 사실 그 팀 버튼이 많이 관여돼 있을 것 같긴 한 게 카라트 출신이고 그렇죠. 미술 자체가 팀 버튼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분장도 아마 팀 버튼이 원하는 대로 이분이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상은 이분이 받은 이분이 걸로. 받았죠. 네. 그리고 제 24회 세턴 어워즈 수상을 최우수 분장상을 또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우수 그리고 뭐 여우 조연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호러 스릴러상도 팀 버튼이 받았네요. 여기서. 그 줄거리는 뉴 잉글랜드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아담과 바바라는 젊은 두 부부가 있어요. 알렉 볼드윈과 지나 데이비스가 맡은 이 두 부부가 큰 저택을 장만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동네 그러니까 다운타운을 가다가 길가에 개를 피하다가 강물에 빠져버려요. 진짜 허무했어요. 네, 허무하게 시작을 하자마자 맞아요. 바로 빠져서 시작하고 뭐 5분, 10분 안에 죽습니다. 네. 그러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 까먹고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셨는데 뭔가 이상해. 문을 열었는데 집 밖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막 같은 데 떨어져서 괴물을 맞아. 만나고 뭐 그래서 뭐지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우씨 우리 죽었는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 집이 비었잖아요. 그렇죠. 친척이 집을 팝니다. 그래서 이 위노라 라이더와 캐서린 오하라, 제프리 존스의 가족이 이 집을 사서 들어와요. 불청객이 된 거지 귀신들한 입장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컨셉의 이야기들 되게 많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유령이 산다라는 컨셉은. 예전에 차승원 주연의 코미디 영화 귀신이 산다인가? 그게 그 떠오르긴 비슷한 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들이 작당을 하고 별 뻘짓을 다 합니다. 막 유령 분장하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대체 쫓아낼 방법이 뭘까 하는데 비틀주스라는 이상한 악마 같은 놈이 여기서 내가 너네들에게 도움을 줄 테니 뭐 나를 써달라 이 쫓아낼 수 있게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귀신이라는 걸 들켜요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이 그거 갖다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해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쫓아내겠다 해서 비틀주스에게 도움을 청해서 뭐 여러 가지 모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분들을 쫓아내느냐 마느냐 하면서 영화가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네. 뭐 그런 유쾌하고 약간 살짝 공포스러운 영화예요. 살짝 공포스러운데 오히려 코미디 느낌이 좀 많이 가미된 맞아요. 느낌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유년 시절 때 봤나 초등학교 때 뭐 명학자인가 OCN 같은 데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네. 어린 나이인데 약간 무서우면서 재밌더라고요. 신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아니라 막 웃긴 거예요. 그런 그쵸? 영화류가 비틀즈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블랙 코미디가 뭔지 좀 느끼게 해줬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팀버튼의 출세작으로 손꼽히는 감독이라고 해요. 네. 네. 출세 영화죠. 예, 이전에 이제 빈센트랑 프랭켄위니 등 이제 그런 장편을 하긴 했는데 이게 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했는 거는 최초의 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사 마이클 영화로 이게 네. 처음인가요 혹시? 실사 영화로 프랑켄윈이 그 이전작이 실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게 실사가 최초일 거예요. 실사 빈센트- 최초일 겁니다. 네, 빈센트도 빈센트도 많았고 많았고. 그리고 사실 빈센트가 그 이제 모티브가 있어요. 되는 배우가 맞아 이 팬이, 배우가 그러니까 있어. 봉준호한테 변희봉처럼 팀버튼한테 그 배우가 있는데 나중에 가위손에도 출연합니다.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 같은 느낌으로 아, 네네. 그 배우가 그 배우인데 좀 이따 그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뭐 이게 유령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옛날에 처음에 VHS로 출시될 때는 그런 제목으로 배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넷플릭스에도 영화가 있거든요. 내려갔나? 있나 그럴 텐데 그때도 유령 수업으로 영화 제목이 돼 있다가 얼마 전부터 비틀주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언제부턴가 네. 이 영화 제목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옛날 진짜 유령 수업 이런 것처럼 네. 현지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네. 패치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찾았을 때 그냥 비틀주스라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빅피쉬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큰 뭐요? 물고기가 아니라 네. 그냥 빅피쉬라고 돼 있어서 좀 옛날 영화인데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써. 영화 그대로 썼다는 게 좀 약간 좀 놀랐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비틀주스로 붙이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이게 사람 이름, 그러니까 거기 캐릭터 이름이라서 그렇죠. 배트맨. 그런 것처럼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클 키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서 되게 인상적인 네. 연기를 펼쳤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나중에 배트맨을 보고 그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에 그 배트맨이 이 비틀주스였다는 거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렸을 때. 매칭이 안 되죠. 매칭이 안 되죠. 네. 정말 캐릭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분장도 분장이지만 전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이 배우가 코미디 배우라 그런지 개인기도 참 뛰어나더라고요. 톤이나 뭐 느낌이. 예전에 짐 캐리 보는 듯한 네,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막 액션도 막 되게 네. 오버액션 잘하고 네. 뭐 익살스럽게 과장된 네. 연기를 아주 찰지게 잘했죠. 목소리도 또 너무 다르지 않았어요? 와, 이렇게 네. 그래서 네. 팀 버튼 같은 경우는 원래 배트맨을 제작할 때 조커로 이 사람을 네, 쓰려고 조커로 했대요. 쓰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게 제작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역으로 배트맨으로 오히려 배트맨을 해서 그때 말이 엄청 많아요. 코미디 배우를 어떻게 배트맨 역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마이클 키튼 네. 이미지는 배트맨 이후에 우리가 그렇죠. 알게 된 네. 저 이미지지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버드맨으로 그 영화를 딱 보고 마이클 키튼이란 배우가 되게 강하게 인상이 딱 남았거든요. 연기 잘하고 뭔가 네. 진중한 느낌인 진지한 거예요. 네. 배우다라고 그랬는데 느껴지죠. 여기서 보니까 근데 좀 얼굴은 많이 안 변하신 것 같은 생각. 그때도 대머리고 이때도 대머리고 머리는 뭐 대머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꽤 딱 보니까 전체적인 필모를 딱 훑었을 때 팀버튼의 스타일이 여기 다 묻어 있는 그런 느낌? 네. 좀 애니화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기괴하면서도 동화스러우면서도 가족이 이게 좀 주가 들어있고, 되는 딱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전체로 관통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딱 여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정도. 사실 뭐 앨리스 배트맨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앨리스나 뭐 기타 뭐 스위니 토드 빼고는 팀버튼만의 스타일이 다 똑같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문이 약간 찌그러져서 옆으로 돼 있는 맞아요. 그런 류의 눈에 뭔가 꽂혔구만. 그런 류의 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녹아 있어서 음. 그러니까 뭐 예술 작가죠. 그러니까 네. 홍상수나 뭐 그런 감독들처럼 뭘 봐도 이거 홍상수, 뭘 봐도 팀버튼 이런 시그니처가 깊게 묻어 있는 영화를 많이 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채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그냥 판타지면은 오히려 되게 리얼리틱한 판타지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러니까 스케일 크고 이걸 떠나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사는 세계의 범주에서 그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비틀어서 아까 계속 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용이 나오면은 현실 세계에 용 나오면 재밌게 보는데
뭔가 현실 세계가 이상한 미술로 돼 있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갖고 애들용 같이 되는데 용이 나오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어렸을 때 팀버튼의 영화를 많이 봤다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가위손 같은 경우도 네. 어렸을 때 봤을 때 약간 좀 쇼크였던 기억이 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굳이 따지자면 불호. 저는 그런 면 때문에 어렸을 때 봤는데 제가 항상 영화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구조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서 이야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못 봤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반지의 제왕은 이야기가 재밌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새로운 세계거든요. 저런 화면과 저런 세계가 펼쳐지는구나를 전 팀버튼 영화로 둘 다 어렸을 때 얻었거든요. 보면서. 왜냐면 뭐 가위손을 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생긴 집들이 사는 거야. 미국 집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고 이국적이라서. 그다음에 팀버튼 미술을 보면은 뭐 배트맨도 사실 만화적인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고단물 팀버튼만에. 그러기도 하고 뭐 비틀주이스에서도 미술 자체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인테리어의 집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세계. 저긴 어딜까? 미국은 과연 저런 집들로 이루어졌을까라고 어렸을 때 상상력을 자극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애들용이고 너무 가짜 같고 뒤틀려 있어서. 비틀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연도가 88년도에 네. 개봉을 네.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너무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그 거예요. 영화적인 기술의 그 네, 발전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금 몰입도가 약간 깨지는 그래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랑 반대인 게 오히려 팀버튼의 미술이 너무 드러나니까 이게 8, 90년대든 2000년대든 간에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냥 팀버튼? 그 색깔이 네, 확실하다 뭐 이런 느낌이 확실하다. 있었구나. 네, 초기작의 뭐라고 피카소의 작품을 보든 피카소의 후반대 작품을 보든 뭔가 피카소만의 그런 색채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봐도 이질적이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 계속하시죠. 저는 뭐 이질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내용 자체는 그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버들님이 얘기한 게 저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냐면은 네. 다른 세계 영화를 봤을 때 버들님은 다른 세계가 있을 때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그 현재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팀버튼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뭐 날아다닌다든지 날아갈 때도 진짜 날아갈 것 같이 날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이게 날아간다는 붕 거죠. 두둥실 이렇게 날아간다든지 근데 또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해리포터 같은 네.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건 또 근데 그건 한단 그 말이야. 느낌이 좀 달라요. 납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술을 써서 뭔가 현실적인 그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기괴하게 물리적인 그런 게 다른 저는 거죠.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볼 때 팀버튼의 영화에서 설정 구멍이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설정 구멍이 보이면 그걸 못 참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정 구멍 자체가 B급 영화에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구멍이 나도 내가 그거에 있어서 그냥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공존을 하는데 팀버튼의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걸 공존을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영화적 장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아까 그 설정 구멍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비틀주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부부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네가 죽은 줄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 손에 불이 붙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거울을 보고 거울에 이제 말 그런 장식품 네,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유령인데 이게 물리력이 통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짓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좀 뭐랄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야? 그러니까 팀버튼 색깔 자체는 그래 뭐 그가 추구하는 세계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로 되게 내러티브에서 좀 약간 걸리는 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비틀주스를 봤을 때도 그랬고 가위손을 볼 때도 좀 그랬고 약간씩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이를 먹고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저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것보다는 그냥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냥 그냥- 영화 자체만 즐기면 괜찮다는 거죠. 영화 자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분위기? 응. 저는 근데 앨리스는 괜찮게 봤거든요. 저는 앨리스가 저 별로였어요. 앨리스 최악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더 하실 뭐 말씀- 비틀주스 2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음. 아직도 계속 제작이 안 되고 있네요. 음. 각본가를 이번에 또 새로 얻었대요. 그러니까 각본도 안 써져 있는 상태고. 음. 근데 팀 버튼도 비틀주스 2를 꼭 하고 싶다고 하고 위노라 라이더 뭐 음. 마이클 키튼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제대로 된 각본만 써지면은 곧 비틀주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리메이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구멍 좀 막고. 아 근데 위노나 라이더가 근데, 그때는 참 소녀였는데 참 지금은 그렇죠. 약간 지금은 중년의 여인이 중년의 됐잖아요. 여인, 진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네.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스인가 거기서 보더라도 아 진짜 아줌마가 됐잖아요. 아줌마 역할하고 또 나이도 뭐 딱 맞고 그 나이 때 엄마의 맞아요. 나이니까. 근데 너무 늙어가는 걸 보니까 아니 그냥 뭐 설정만 따서 오고 같은 배역을 꼭 맡아야 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같은 배역 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노라 라이더만 이제 엄마 역할 해도 좋거나 음. 비틀주스는 계속 마이클 그러니까 키튼으로 마이클 하고 키튼은 그렇다 쳐도 네. 그러니까 위노라 라이더 같은 경우는 아니 꼭 위노라 라이더가 또 주인공이긴 하니까 원에서도 음. 그러니까 그가 나이를 먹어서 애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비틀주스가 나타났다도 재밌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영화관에서 꼭 보고 싶네요.